제발 이 말만은 꼭 들어주세요. 단백질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이 한 가지 실수 때문에 오늘 밤 자는 동안 여러분의 근육이 고스란히 녹아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는 동안에도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 과학이 밝혀낸 진짜 방법을 처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닭고기도 먹고 두부도 먹고 달걀도 열심히 챙겨 드셨는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팔뚝이 눈에 띄게 가늘어져 있는 거예요. 허벅지를 손으로 꽉 쥐어보면 옛날 같은 탄탄함이 없어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후들거리고요. 분명히 단백질을 먹고 있는데 왜 근육이 빠질까? 이 이유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믿어온 단백질 상식 중에 틀린 것이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자는 동안 일어나는 근육 도둑질을 막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 몸의 근육이 사실은 그냥 근육이 아니라 당뇨와 치매와 암을 막아주는 호르몬 공장이라는 놀라운 진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들으시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밥상이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경상남도 거창에 사시는 오한내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9이신 오한내 어르신은 평생 논밭을 일구며 사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리 일해도 끄떡없던 허리와 두 다리가 자랑이셨죠. 그런데 60 중반을 넘기면서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된장국 끓이려고 무거운 냄비를 들다가 그만 팔이 부들부들 떨린 거예요. 수십 년을 해오던 그 익숙한 동작에서 말이죠. 마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한참 낮은 상태였습니다. 어르신은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게으르지 않았어. 평생 일했고 달걀도 먹고 두부도 먹었는데 그런데 왜 내 근육은 이 모양인가? 그 어르신의 억울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 이 방송이 바로 그 억울함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어찌 보면 지금껏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상식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연구팀,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리고 세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들이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단백질에 대해 흔히 가지고 계신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에 적당히 먹기만 하면 된다. 많이 먹으면 더 좋다. 언제 먹어도 다 몸에 간다. 정말 그럴까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뒤집어 드릴 첫 번째 통념입니다. 사실 저도 오래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 총량이 맞으면 됐지. 언제 먹는지가 뭐 그리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최신 연구들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단백질 섭취가 단순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드시는 단백질도 점심과 저녁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아침은 텅 빈 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그 이유를 제대로 말씀드리려면 우선 우리 몸이 밤새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녁 6시에 저녁을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에 일어나셨어요. 이 사이가 무려 13시간입니다. 이 13시간 동안 우리 몸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심장을 뛰게 하고 폐로 숨을 쉬게 하고 뇌를 작동시켜야 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밥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어쩔 수 없이 근육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근육 속에 저장된 단백질을 끄집어내서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3시간의 공복 동안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새벽 2, 3시에서 아침 6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이 근육 분해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이 시간에 우리 몸에 아미노산이 충분히 남아 있다면 이 화작용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먹은 단백질이 소화되고 흡수돼요.
혈액 속 아미노산이 되는 시간은 넉넉 잡아 4~5시간입니다. 그러면 밤 11시, 12시 즈음이면 혈액 속 아미노산이 거의 바닥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새벽 내내 우리 근육은 외부 지원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겁니다.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연구팀이 바로 이 문제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연구팀은 취침 전에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수면 중 근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취침 전 카제인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22%나 더 높게 나타난 겁니다. 자는 동안에도 근육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카제인이 뭔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유 단백질의 80%가 카제인입니다. 그릭 요거트도 카제인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냉장고에 매일 두는 그 흔한 음식들이에요. 카제인은 위장에 들어가면 마치 뻑뻑한 젤처럼 굳습니다. 그리고 그 젤이 천천히 최대 8시간에 걸쳐 녹으면서 아미노산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드신 고기의 단백질이 4~5시간 만에 끝날 때 이 카제인은 밤새도록 조금씩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마치 오래 타는 장작처럼요. 오한래 어르신께서 억울해하셨던 이유 이제 조금 보이시죠? 어르신은 분명 단백질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13시간의 공백을 수면 중에 근육 도둑질을 막는 방법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 실수 하나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근육이 줄어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취침 전에 뭘 드셔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쯤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아니면 그릭 요거트를 작은 그릇 하나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새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파수꾼이 생기는 겁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냉장고 문만 여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취침 전 우유가 효과를 내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낮 동안 단백질을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침에 텅 비고 저녁에 한꺼번에 몰아 드시면 그 효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께 알려드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해서 근육으로 보낼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 한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보면 한 끼에 25끼에서 35끼 정도입니다. 이 이상을 한꺼번에 드시면 남은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쓰이거나 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삼겹살 한 판 실컷 드시고 오늘 단백질 다 채웠다 하셔도 실제로 근육이 받은 혜택은 그 절반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 수행된 연구를 보면 아침 결식 여부가 제지방량, 즉 근육량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른 그룹은 단백질을 비슷하게 먹어도 근육량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나마 아침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 게 다행이지만 그 아침 식사 안에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핵심입니다. 흰죽 한 그릇에 깍두기 한 조각. 이것만으로는 아침 단백질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끼 단백질 배치 원칙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20g, 점심에 25g, 저녁에 20g, 그리고 자기 전에 카제인 단백질로 10g 정도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75g을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중 60kg이신 분이라면 하루 60에서 72g이 최소 필요량이니까 이 배치대로면 넉넉히 채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수면 중 근육이 녹는 것을 막으려면 취침 전에 카제인 단백질을, 즉 우유나 그릭 요거트를 드셔야 한다는 것. 둘째, 단백질은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면 안 되고 3끼에 골고루 나눠야 근육에 제대로 전달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바꾸셔도 지금까지 단백질을 드셨던 것보다 훨씬 효과가 달라집니다. 오한래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딱 한 가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주무시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이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2달 뒤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는데 냄비를 드는 팔이 덜 떨린다고 하셨어요.
시작이 거기서 비롯됩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정말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드릴 차례입니다. 여러분, 근육이 그냥 움직이는 덩어리라고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걷고 일어서고 물건을 드는 기계라고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의학계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은 움직임 기계가 아닙니다. 근육은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이 호르몬의 이름이 마이오카인이에요. 마이오카인이란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말로 하면 근육 호르몬 정도가 됩니다. 근육이 수축할 때, 즉 우리가 걷거나 일어서거나 팔을 들 때마다 이 마이오카인이 혈액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일을 합니다. 마이오카인 중에 인터루킨 6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냐 하면 혈당을 조절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당뇨를 예방하는 호르몬이에요. 근육이 튼튼한 사람이 당뇨에 덜 걸리는 게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육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이 혈당 관리를 도와주고 있던 겁니다. 인터루킨 15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근육 자체를 키우는 데 관여하면서 동시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리신이라는 마이오카인은 지방 분해를 돕고 무엇보다 뇌로 올라가 뇌신경 세포를 자극해 기억력을 지키고 치매를 막는 데 기여합니다. 자,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오카인들이 덜 나옵니다. 당뇨 예방 호르몬이 줄고 암 억제 호르몬이 줄고 뇌 보호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근감소증이 단순히 걷지 못하는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당뇨, 암, 치매, 심혈관 질환까지 모두 근감소증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서도 이 점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신체 운동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당뇨병, 심혈관 질환, 암 발생과 예후와도 관련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무섭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근육을 지키면 그 근육이 여러분을 여러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허벅지 근육 하나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당뇨약 하나를 먹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겠다고 단백질을 챙기시는 분들은 그것이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 전체를 지키는 호르몬 창고를 채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이오카인을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근육을 수축시키는 것, 즉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냥 걷는 것,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반복하는 것,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것, 이 단순한 동작들이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마이오카인을 내뿜게 합니다. 헬스장 갈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서도 충분합니다. 둘째는 근육의 재료를 꾸준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장을 돌리려 해도 재료가 없으면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요.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고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류신이 왜 중요하냐면 나이 든 근육에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일정량 이상 들어와야만 비로소 근육 합성 스위치가 켜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적은 양에도 스위치가 켜지는데 예순이 넘으면 이 스위치가 뻑뻑해집니다. 훨씬 더 많은 류신이 와야 겨우 켜져요. 류신이 가장 풍부한 식품이 뭐냐고요? 우유입니다. 그릭 요거트입니다. 달걀입니다. 닭가슴살입니다.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식품 이야기와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부터 우리 근육을 지키는 12가지 식품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12번째부터 시작해서 1위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위 오트밀입니다. 밥심으로 사신 우리 세대에게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오트밀은 곡물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100g당 13g이나 돼요. 흰 쌀밥의 2배, 식빵의 1배 반입니다. 게다가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장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가 드신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불려서 드시면 속이 편하고 따뜻해요. 달걀 하나를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그 한 그릇에 단백질 20g을 뚝딱 채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정도 아침 대용으로 권해드립니다. 열한위 풋콩입니다. 냉동 코너에 한 봉지에 2, 3천 원이면 살 수 있어요. 100g당 단백질 11g에 필수 아미노산도 고르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콩류에 부족하기 쉬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다른 식물성 단백질의 약점을 보완해 줍니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소금 살짝 뿌려 드시면 과자 대신 아주 좋은 간식이 됩니다. 밥에 한 줌 넣어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고요. 열위 잡멸치입니다. 작디작은 이 생선이 얼마나 대단한 녀석인지 아십니까? 100g당 단백질 15g에 칼슘이 52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우유 5잔과 맞먹는 양이에요. 어르신들에게 근육만큼 중요한 게 뼈인데 멸치는 이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줍니다. 비타민 D까지 들어있어서 칼슘이 뼈에 착착 달라붙도록 도와주기까지 하죠. 따뜻한 밥 위에 솔솔 뿌려 드시거나 계란말이에 한 줌 털어 넣어 드시면 됩니다. 짠맛이 걱정되시면 물에 살짝 헹구어 볶아 드세요. 아오비 구이용 두부입니다. 부드러운 찌개용 두부도 좋지만 물기를 쫙 뺀 단단한 두부, 기름에 한번 부친 두부는 영양 밀도가 완전히 달라요. 100g당 단백질 10g인데 연두부의 거의 2배입니다. 철분과 칼슘, 마그네슘까지 풍부해서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프라이팬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양념장만 살짝 얹어 드셔도 고기 부럽지 않은 든든함이 있습니다. 한 모에 1,000원도 안 드는 경우가 많으니 이보다 훌륭한 가성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8위 참치 통조림입니다. 뚜껑만 따면 끝이에요. 70g짜리 작은 캔 하나에 단백질이 13에서 16g이나 들어있습니다. 아미노산 점수도 거의 만점이라 몸에 흡수되어 근육으로 가는 비율이 아주 높아요. 오메가3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불도 쓸 필요 없고 보관도 몇 년씩 되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정말 든든한 구원투수예요. 기름에 담긴 것보다는 물에 담긴 참치나 기름을 뺀 참치를 고르시면 불필요한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7위 냉동 두부입니다. 두부를 얼렸다 말린 이 식재료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마른 상태로 100g의 단백질이 무려 50g이나 됩니다. 닭가슴살의 2배예요. 물에 불려서 한두 조각 넣어도 단백질이 10g 가까이 됩니다. 저항성 단백질이라는 성분이 장으로 내려가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기름기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여 몸 밖으로 내보내주기도 합니다. 끓는 물에 5분만 담그면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져서 국물을 흠뻑 빨아들이니 찌개에 넣어 드시기에도 정말 좋습니다. 6위 우유입니다. 인류가 오랫동안 완전 식품이라 불러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200ml 한 잔에 단백질 약 7g에 뼈를 지키는 칼슘까지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유에는 카제인이 풍부해서 잠자리 들기 전에 마시면 밤새 근육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우유를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유당 제거 우유를 고르시면 됩니다. 마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5위 나토입니다. 냉동 코너에 있는 작은 팩 하나, 50g에 단백질 7, 8g이 들어있습니다. 발효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신 어르신들도 속 편하게 소화시키실 수 있어요. 나토에 들어있는 나토키나제 성분은 혈전을 녹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K도 풍부해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데 기여하고요. 드실 때 젓가락으로 최대한 많이 저어서 흰실이 풍성하게 만들어지면 유익한 성분이 더 잘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나 쪽파를 살짝 얹어 드시면 맛이 훨씬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한 팩 습관을 들여보세요. 내 위,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어르신들께 가장 열심히 권해드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100g짜리 통조림 한 캔에 단백질이 무려 26에서 30g이나 됩니다.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이 거의 채워지는 셈이에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통째로 조리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버리던 뼈까지 부드럽게 오도독 씹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슘도 덤으로 얻는 거죠. 캔 안에 찰랑이는 국물도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영양의 엑기스가 다 거기 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실 때 넣어 드시면 감칠맛이 기가 막혀요. 가격도 착하고 보관도 오래되고 진정한 만능 식품이에요. 새위 달걀입니다. 저는 달걀을 감히 자연이 내린 완전 식품이라고 부릅니다. 60g짜리 달걀 한 알에 단백질이 6에서 7g이 들어있는데 흡수율이 무려 97%입니다. 들어가면 거의 다 근육이 됩니다. 노른자에 든 콜린은 뇌의 기억력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을 보호해서 나이 들어서도 눈이 맑게 보이도록 돕습니다. 아직도 노른자를 드시지 않는 분들 계세요. 콜레스테롤 걱정에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요. 최신 의학 연구들은 건강한 사람이 하루 두세 알의 달걀을 드셔도 혈중 콜레스테롤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게다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를 보면 노른자를 포함한 달걀 전체를 드셨을 때 흰자만 드셨을 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40%더 높았습니다. 노른자 속에 있는 성분들이 흰자의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른자를 버리시면 그 40%를 버리시는 겁니다.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하루 두 알의 달걀. 노른자째로 드세요. 두위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구르트에서 유청을 걸러낸 이 농축 요거트 100g당 단백질이 9에서 10g이 됩니다. 일반 요구르트의 2배예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카제인이 풍부해서 취침 전에 드시면 밤새 근육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도 풍부해서 나이 든 근육의 합성 스위치를 켜는데 탁월합니다. 유산균도 풍부해서 장을 건강하게 유지해주고 장이 건강해야 우리가 드신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마트에서 고르실 때는 과당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을 선택하시고 드실 때 꿀을 살짝 뿌리거나 견과류나 바나나를 얹어 드시면 근사한 영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입니다. 여러분, 닭가슴살입니다. 퍽퍽해서 싫다고요?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2에서 24g이 들어있습니다. 지방은 불과 2g입니다. 이 완벽한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 1위가 아니면 어디가 1위겠습니까? 근육 합성의 핵심적인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이 든 근육의 뻑뻑한 스위치도 훨씬 잘 켜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다졸 디펩티드라는 성분, 가을이 되면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가죠. 그 지치지 않는 날갯짓의 비결이 바로 철새의 가슴 근육에 들어있는 이 성분 때문입니다. 강력한 피로 해소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어르신들의 근육에 끈기와 지구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아이고, 다리야 하는 피로감이 한결 나아진다는 연구들이 여러 편 있습니다. 퍽퍽한 식감이 싫다고요. 물 한 컵에 소금 반 숟가락과 설탕 반 숟가락을 녹인 물에 닭가슴살을 30분만 담가두세요. 그런 다음 약한 불에서 은근하게 찌거나 구우시면 됩니다. 마법처럼 야들야들하고 촉촉해집니다. 우유나 소주에 재워두셔도 좋아요. 하루 100g 점심이나 저녁 밥상에 닭가슴살 한 토막을 꼭 올려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알게 된 12가지 근육 수호 식품들을 어떻게 매일 밥상에 올릴지 실천을 위한 6가지 황금 규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 알게 된 사실들도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매끼 단백질 반찬을 무조건 한 가지 이상 올린다. 아침에 달걀 하나와 우유 한 잔, 점심에 고등어 한 토막이나 두부 조림, 저녁에 닭가슴살 한 토막이나 나토 한 팩, 이렇게 세 끼에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 드셔야 합니다.
저녁 한 끼에 몰아드시면 절반도 근육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이제 아시죠? 두 번째 규칙. 자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한 그릇. 오늘 가장 중요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13시간 공복 동안 근육이 녹는 것을 막아주는 카제인의 힘을 빌리세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규칙. 고기와 콩을 짝지어라. 동물성 단백질인 달걀, 생선, 닭가슴살은 흡수가 빠릅니다. 식물성인 두부, 나토, 풋콩은 천천히 공급됩니다. 이 둘을 6대4 정도로 섞어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에 단백질이 균형 있게 공급됩니다. 네 번째 규칙. 밥 먹고 무조건 조금이라도 움직여라. 이게 왜 황금 규칙이냐면 마요카인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가볍게 움직이면 마이오카인이 분비되면서 근육 합성 효율이 2~3배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집안에서 의자 10번 앉았다, 일어서기, 발 뒤꿈치 들기. 이 단순한 움직임이 마이오카인 공장을 가동시킵니다. 그 근육 호르몬이 당뇨를 막고 뇌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규칙.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분해되고 근육으로 조립되려면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기껏 드신 단백질이 신장에 무리를 줍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꺼번에 벌컥벌컥이 아니라 옆에 물병을 두고 한 모금씩 천천히. 여섯 번째 규칙.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꾸준히. 어쩌다 한번 한우 등심을 드시는 것보다 매일 달걀 하나, 두부 한 모를 꾸준히 드시는 분이 최후의 승자입니다. 오늘 조금 못 드셨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 달걀 한 알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한내 어르신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으로 바꾸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그게 다였어요. 그러다 2달 후 이번엔 달걀을 노른자째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3달 후엔 점심 도시락에 참치 통조림 하나를 더 넣기 시작하셨고요. 6달이 지났을 때 어르신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냄비를 들어도 팔이 덜 떨리고 계단도 훨씬 편해졌다고요. 손주가 놀러 왔을 때 텃밭까지 함께 걸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한내 어르신 옆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경남 통영에 사시는 방덕남 어르신, 올해 77이세요. 방 어르신은 평생 배 타고 사신 분이라 우리말대로 건강에는 자신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밥을 거의 안 드시기 시작했어요. 입맛이 없다고요. 나이 들면 식욕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셨죠. 방 어르신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을 때 알부민 수치가 이 전팔이 나왔습니다. 정상이 3.5 이상이니 명백한 영양 결핍이었어요. 근육량은 또래 평균의 63%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혈당이 계속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시는 것도 줄었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오카인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근육 호르몬도 같이 줄어든 거예요. 어르신께 드린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시면 지금 드시는 것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세요. 두 번째, 점심에 참치 통조림 하나를 밥 위에 얹어 드세요. 세 번째, 저녁 드시고 나서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실 때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를 20번 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우유 한 잔. 이게 처방 전부였습니다. 한 달 뒤 방 어르신은 혈당 수치가 조금 내려왔다고 하셨어요. 2달 뒤엔 밥이 조금 당기기 시작했다고요. 어르신은 쑥스럽게 웃으시면서 이러셨습니다. 그동안 나이 탓만 했는데 먹는 거 조금 바꿨더니 다르긴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나이 탓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먹는 것이 달라지면 몸이 달라집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죠.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도 달라지고 드시기 좋은 식재료도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계절별 단백질 관리법도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몸이 기지개를 켜는 시기지만 일교차가 크고 춘곤증도 있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하니까
봄철엔 평소보다 단백질을 조금 더 든든히 챙기셔야 합니다. 봄 제철 재료인 조개 된장찌개에 두부를 숭숭 썰어 넣으시거나 달래나 냉이를 계란 부침으로 드셔보세요. 봄 기운과 단백질을 동시에 챙기는 겁니다. 여름은 더위에 입맛이 뚝 떨어지는 위험한 계절입니다. 냉면이나 콩국수만 드시면 탄수화물 과잉, 단백질 결핍이 됩니다. 여름엔 불 앞에서 땀 흘리지 않아도 되는 단백질을 활용하세요. 차가운 두부 두모에 양념장 얹기, 냉국에 두부 썰어 넣기, 그릭 요거트에 제철 과일 얹어 드시기, 참치 통조림으로 만드는 냉샐러드, 더위에도 단백질을 놓치지 않는 여름 밥상입니다. 가을은 식욕이 돌아오는 황금 계절입니다. 이때 부지런히 단백질을 비축해서 긴 겨울을 대비하세요. 가을 꽁치나 전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꽁치 100g에 단백질 18g에 불포화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가을 버섯을 잔뜩 넣고 닭고기를 자작하게 끓이면 제철의 맛과 근육이 동시에 챙겨집니다. 겨울은 활동량이 줄고 몸이 움츠러드는 계절입니다. 이때 면역 세포도 다 단백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겨울철 단백질 부족은 면역력까지 무너뜨립니다. 겨울엔 뚝배기에 닭가슴살과 두부와 버섯을 넣고 보글보글 끓이는 전골이 정답입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고 속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국물에도 단백질과 마이오카인을 만드는 재료들이 녹아 있으니 국물까지 드세요.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단백질을 혼자 꾸준히 챙기는 게 쉽지 않으시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이번 주엔 식사할 때 달걀을 한 알씩 더 넣어봤어요 라든지, 우리 이번 일요일에 닭백숙 한번 해 먹을까요? 라든지요. 대화 자체가 식구들의 건강 세포를 깨웁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마을 경로당에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내 이야기가 이웃의 근육을 지키는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는 동안 근육이 녹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잠들기 전에 우유 한 잔이나 그릭 요거트 한 그릇으로 카제인 단백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 마스트리히트 대학교 연구 결과 취침 전 카제인 섭취로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22%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단백질은 한꺼번에 몰아드시면 안 된다는 것. 아침에 20g, 점심에 25g, 저녁에 20g, 자기 전에 10g, 이렇게 세 끼에 나눠 드셔야 근육에 제대로 전달됩니다. 아침을 텅 빈 채로 시작하시면 하루 종일 드신 단백질의 효율이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근육은 단순한 움직임 기관이 아니라 당뇨와 치매와 암을 막아주는 마이오카인 호르몬 공장이라는 것. 허벅지 근육을 지키는 일은 여러 병을 막는 일과 같습니다. 식사 후 짧게라도 움직이시면 이 마이오카인이 더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기 전 우유 한 잔 세 끼에 나눠 드시기, 식사 후에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오한래 어르신이 그러셨습니다. 처음엔 한 가지만 바꿨는데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부르고 그 다음 한 가지를 또 불렀다고요. 어르신 참 잘하셨습니다. 방병남 어르신도요. 여러분 세대는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 없는 시절에 자식 먹이느라 정작 내 입에 반찬 한 가지 제대로 못 올리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내 몸을 챙길 차례입니다. 아직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8의 최어르신이 다시 손주와 야구공을 주고 받으셨듯이 69의 오한내 어르신이 텃밭으로 걸어가셨듯이 우리 몸은 언제나 우리의 노력에 정직하게 보답합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세요. 우유가 있나요? 그릭 요거트가 있나요? 없다면 내일 아침 장바구니에 그것부터 담으세요. 그리고 오늘 잠들기 1시간 전 따뜻한 우유 한 잔,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한 잔이 밤새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고 내일 아침 일어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져 있도록 지켜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소중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져 갑시다. 언제나 여러분 편입니다.